저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90페이지 와보시면 제2절 해서 점유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입니다. 자주 점유, 타주 점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점유를 하는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 자주, 타주가 구분이 됩니다.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러면 자주 점유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점유를 하는 건 내가 가지려고 점유하는 거다. 가지려고. 이게 소유 의사예요. 그럼 자주 점유라는 거죠. 자주 점유. 그럼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이러면 무슨 점유? 타주 점유라는 거죠. 나는 가지려고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고 있는 중이다. 이런 타주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자주 점유, 타주 점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갑으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자. 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산자죠. 매수인. 을이 매수인이라는 건 매도인 갑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게 대금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빌릴라고 가질라고 점유하고 있죠. 무슨 점유? 이거 자주 점유라는 거죠. 해서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을이 임차인으로서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갑과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거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물건 인도받아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쓰고 나서 기간 만료되면 다시 반환을 할 거죠. 이거는 가지려고 점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빌려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 타주 점유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타주죠. 빌려 쓰는 거니까. 또 누구 있겠어요? 지상권자. 빌려 쓰는 거죠. 타주 점유. 그리고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자.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역시 빌려 쓰는 거거든요.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빌려 쓰는 것들. 타주점유라는 것이에요. 타주점유. 자, 그러면 점유의 모습이 자주인 건지 타주인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 판단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만일에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면, 그래버리면은 너도 나도 다 무슨 점유라 그래요? 다 자주라 그러죠. 야, 나 자주야. 이러는 거, 자주야. 나 자주니까 저 취득쇼 주장할게. 이러겠죠? 말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 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권. 이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원인,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원 자체가 매매면 이건 내가 가지려고 점유하는 거니까 자주 점유. 근데 권원 자체가 임대차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러면 빌릴라고 타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여기서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불분명.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야, 권원이 뭐냐?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자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추정. 일단은 뭔가 입증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주 점유로 봐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책 확인하죠. 자, 밑에 쪽 도해를 보시면요. 갑소유 토지를 현재 권원이 매매입니다. 매매로서 매수인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거 자주죠. 자, 근데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권원이 임대차죠. 임차인이 점유, 타주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또 무단 점유하고 있죠. 자, 을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라는 것은 자주 점유 추정을 깨트립니다. 이런 추정 같은 경우는 반대 입증을 통해서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갑이 입증한 거예요. 판사님, 얘는요 지금 적법하게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라는 걸 갑이 입증했어요. 그럼 받고 있었던 추정력이 어떻게 돼버린다? 깨져버려요. 추정력은 이렇게 반대 입증 통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무단 점유는 자주겠다, 타주겠다? 타주라는 거죠. 자주가 깨졌으니까 타주가 됩니다. 자, 내려가서 자주 점유 개념 확인합니다. 자, 1번에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 자, 그리고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라고 한다. 자,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분들은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사용하다가 반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네모 3번 입증 책임. 점유자는 197조에 의해서 자주 점유로 뭐가 된다고요?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입증할 책임이 없다.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너는 타주야 라는 걸 반대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요. 이분이 아주 이제 이렇게 양보도 많이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네요. 양보를 잘하죠, 양보를.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도 항상 양보 운전해요, 양보 운전. 제가 부산에서 놀란 게, 이렇게 제가 가다가 이렇게 깜빡이 놓잖아요. 왼쪽으로 깜빡이 놓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뒤차가 서행을 한다고,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근데 부산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깜빡이 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들어오지 말라고. 더 빨리 달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깜빡이를요.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넣으면 빨리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깜빡이 넣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 누가 이렇게 깜빡이 이렇게 앞에서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서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예. 고맙다고. 저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죠? 자, 갑이요. 자, 갑이 을한테 땅을 빌려줬어요. 땅을 빌려줬다. 임대차 한 거죠, 임대차. 빌려줬어요. 네, 빌려줬습니다. 네. 그럼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 근데 이제 을이 이제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이제 같은 마을 사람이고 이제 친하거든요. 친하다 보니까 뭐 계약서 뭐 쓰긴 썼습니다. 계약서 쓰긴 썼고, 그리고 뭐 차임 이거는 뭐 전혀 받지 않기로 계약서는 썼지만 이 무상으로, 차임은 거의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차를 했고 을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빌려 쓰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뭐 한 30년 흘렀어요. 30년.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러고 있다가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가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상속인한테 넘어가겠죠. 병한테 넘어간 거예요. 병이 상속받았어요. 근데 이제 갑의 생각과 상속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공짜로 땅을 저기 빌려주셨던데 저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게 많아서 차임을 이제 조금씩은 좀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임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조금씩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 이거 산 거야, 산 거. 산 거야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나 이 땅 빌렸다고 샀다고 주장을 샀다고. 아니 그럼 뭐
뭐 매매 계약서 있습니까?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있냐고 물어본 거죠. 아니 없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없다는 거죠. 좌우지간 나는 갑으로부터 산 건데 아직 등기를 안 했을 뿐이야. 등기를 안 한 거야. 친하니까. 요렇게 주장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병은 지금 을의 점유가 당신 타주잖아요. 예, 선생님 타주 점유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점유가 무슨 점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 자주 점유야, 이 양반아.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싸웁니다. 진실은 가려져 있죠. 그럼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소송 들어가게 되면 판사 앞에 섰을 때, 병은 타주 점유라 그러고 을은 자주 점유라고 주장을 하겠죠.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른다고요. 증거가 안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일단 뭘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추정돼요, 이게 추정된다고요. 따라서 을은 내가 자주 점유라는 거 입증해야 된다, 입증 안 해도 된다. 입증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그럼 얘가 입증해야 돼, 얘가 을의 점유가 무슨 점유라는 걸 입증. 타주 점유라는 걸 얘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추정되니까. 그럼 얘는 입증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TV 보는 거죠. 가만히 TV 보는 거죠. 예. 이게 추정입니다. 추정. 예, 입증 책임은 없다. 예, 자주 점유자에게. 일단 추정되니까. 자, 그다음 내려가서 밑에 쪽 네모 4번입니다. 자주 점유 판단 기준 나와 있죠. 자, 객관설이다라고 돼 있죠.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 취득 시를 기준으로 권원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쪽 보시면 2번에 권원 성질상 자주 점유인 경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로 와 보시면은 권원 성질상 타주 점유인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주 점유인 경우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양괄호 1번에 보시면 매매로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 자주 점유예요. 매수한 자.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죠. 매매가 무효였는데 나는 무효라는 걸 모르고 샀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매수인의 점유이기 때문에 자주다 타주다 이거. 자주라는 거예요. 자주. 자, 단락에서 첫째 줄 중간에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점유 시초에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매매를 했고 기본적으로 을이 매수인이라면은 자주 점유입니다.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을이 전혀 모르고 점유했다. 나는 몰랐지 무효라는 걸. 이러면 그냥 자주 점유라는 거예요. 판례에 따라서. 근데 반대로 그러면 매수인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 이러면 무슨 점유겠어요? 이건 타주예요. 무효임을 몰랐다면 자주지만 무효임을 알고서 점유했다는 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타주라는 거죠. 타주.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게 어려워요. 밑에 쪽. 양괄호 3번 이게 아주 문장이 어렵습니다. 자, 단락에 보시면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이 자주 점유 권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주장했지만 인정됐다고 인정 안 됐다고. 인정 안 됐다는 거예요. 인정 안 됐다고.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을이 매수했어요. 매수.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던 거죠. 매매 계약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썼다. 계약서 썼습니다. 썼다. 그럼 이제 을이
을이 갑한테 대금을 다 지급했으면 을이 이제 이전 등기를 받으셔야 되겠죠. 이전 등기 받아야죠. 근데 이제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그냥 등기 안 받은 거예요. 네? 돈만 주고 등기했다고 등기 안 했다고. 등기 안 한 거예요. 아니 왜 등기를 안 합니까? 예. 판례 나왔던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네? 촌에 가보면 등기 안 하죠. 내가 샀다고 얘기하면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소유자로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을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아들이 불안한 거죠. 아버지, 이거 등기해야 되겠는데. 이거 등기 안 하면 이거 나중에 갑이 딴소리 할지도 몰라. 우리 이거 빨리 등기 받자, 아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등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돈도 다 드렸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갑이 이러는 거죠. 내가 너한테 땅을 팔았니? 에? 팔았니? 나 판 적 없어. 판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갑이. 미쳤죠. 나는 판 적 없고 나 너한테 땅 빌려준 거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황당해가지고 아니 뭔 말이냐. 산 거잖아. 갑은 판 적 없다 그러고 을은 내가 산 거라 그러고 그럼 역시 소송 붙는 거예요.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을이 지금껏 해왔던 점유가 너 타주잖아. 너 타주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을 같은 경우는 무슨 점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 자주야. 나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야.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을의 점유가 을이 해왔던 점유가 만약에 자주 점유로 인정이 되면 이런 경우는 20년 이상의 점유를 했다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합니다. 소유권 가서.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20년이 넘게 흘렀다면 을이 해왔던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밝혀지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갑이 이겨가지고 을의 점유가 타주로 돼버리면 그 경우는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붙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을의 점유가 타주인지 자주인지. 일단 누가 유리해요? 누가 유리하죠? 자주 점유가 뭐가 되니까? 추정. 지금껏 20년 넘게 을이 이 땅을 점유해왔던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을이 점유해왔던 걸. 그럼 일단 뭘로 추정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로 추정돼요. 을이 유리하다는 거죠.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네가 말한 대로 빌려준 거라면 임대차 계약서 갑이 찾아와야 돼요. 근데 실제는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였던 거죠. 매매였던 거. 그럼 을은 입증해야 돼요? 을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너 하면 입증해봐라. 근데 을이 승질 급하니까 매매 계약서 썼던 거를 창고 안에서 찾아낸 거예요. 판사님 여기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갑하고 썼던 매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던 거죠. 끝났죠, 이제. 입증해버린 거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소송이. 근데 판사님이 계약서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계약서가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럼 증거로 받아요? 증거로 안 받아요? 증거로 안 받아요. 증거 능력 없다. 을이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했지만 이 매매 계약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을의 점유를 타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갑이 뭐를 해야 타주가 된다?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문장 보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이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계약서가 너무 오래돼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원래 자주 점유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고 자주 점유가 아님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주 점유라는 거예요. 자주 점유. 자, 이제 뒤로 가서 양괄호 4번에 보시면 권원 성질이 불분명할 때다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성질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그냥 밑에 내용을 보실 필요 없어요. 자주 점유가 뭐가 돼요? 추정된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타주 점유인 경우 보죠. 권원 성질상 타주 점유인 거.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매가 무효인데 무효인 사정을 알고 점유하고 있는 거죠. 타주예요. 동그라미 2번 임차인, 전세권자, 법정 지상권자, 분묘 기지권자, 공통점 빌려 쓰시는 분들 싹 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명의 수탁자자, 수탁자. 이분이 재산이 많아요. 이분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해놓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아니 장모님, 지금 제가 재산을 좀 은닉을 해야 돼가지고 장모님 명의로 좀 옮겨놓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소유권 넘기는 겁니까?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명의만 옮기는 거죠. 이런 걸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명의만 옮겨요.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명의만 넘긴다. 이자를 가리켜 신탁자라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넘겨받으시는 분, 이분을 수탁자라 그래요. 그러면 수탁자 을의 점유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가지려고 점유하는 거예요. 명의만 넘겨받았어요. 명의만 넘겨받았죠. 자주예요, 타주예요. 이거 타주라는 거예요, 타주. 자, 그래서 명의신탁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가 된 자, 수탁자. 이 자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줄 권원 성질상 자주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타주. 내려가서 6번 보세요.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점유하는 매도인의 점유. 아니 매도인이 매도했죠. 근데도 점유하고 있다고요. 매도했다고요. 매도했다. 근데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수인 을로부터 대금을 다 받았고 이전 등기도 다 해줬어요. 이전 등기도 다 해줬다. 하지만 아직 물건을 을한테 인도시켜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받고 등기 넘기기 전까지는 내가 내 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원래는 자주 점유였죠. 자, 갑은 원래 자주 점유였겠지만 매수인한테 대금도 받으셨고 소유권을 넘겼거든요. 아직 물건을 인도시키지 않은 경우면 원래는 자주 점유였더라도 점유 모습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는 거죠. 갑은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때 매도인의 점유가 자주였다가 타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주입니다.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아무 권원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죠. 무단 점유라는 걸 입증했다. 반대 입증됐기 때문에 자주 점유 깨집니다. 둘째 줄에 나오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자주 점유라는 추정력 어떻게 돼버린다? 다 깨져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 4번 봅니다. 4번 파랑 색깔 4번 인접 경계를 넘은 경우 나와 있죠. 인접 경계를 넘었다. 이건 뭔 말이냐? 자, 토지가 있고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담장이 있어. 담장. 아니, 그 담장이 있는 거죠. 담장. 예. 여기를 갑이 소유. 여기를 갑이 소유. 여기를 을이 소유. 이렇게. 그리고 을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자가 있어요. 병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그럼 매수인 병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담장이 있으니까 이 땅이 내가 산 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죠? 여기가 담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산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럼 매수인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 자주점유. 근데 나중에 실제 측량해 보니까 진짜 경계가 담장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경계였던 거예요. 약간 소량 침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 땅이 병은 내가 매수했던 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땅이 누구 땅이더라? 갑거라는 거죠. 그럼 뭐 나중에 뭐 분필해가지고 뭐 소유권 갑한테 넘기든 뭐 그건 나중 문제겠지만 병이 지금까지 이 땅에 대어서 해왔던 점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려고 점유했던 거 맞습니까?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소량 침범. 이런 경우는 자주점유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20년간 지속됐고 나중에 밝혀졌다면 얘가 취득시효 주장해버리죠. 그럼 이 땅을 병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담장이 여기였는데 실제 측량해보니까 실제 경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다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다 갑 땅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초과를 하는 경우면 병이 몰랐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판례에서는 야 이거는 타주지 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인접 토지를 소량 침범한 경우는 자주로 봐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초과해버린 경우는 타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둘째 줄 오른쪽 매수인이 담장을 경계로 보고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매 대상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했죠. 이러면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매매 대상 토지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초과. 이 경우는 계약 당시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타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뒤로 한 장 가시면요. 이제 자주, 타주에 이어서 그 밖의 점유 294페이지 02번 그 밖의 점유. 자, 점유는요. 종류가 자주, 타주뿐만 아니라 선의, 악의 점유도 있어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자, 그럼 선의 점유가 뭐냐? 자, 선의 점유라고 하는 건 나에게 점유를 하는 자가 나에게 본권이 없다. 나에게 본권이 없다. 본권이 없음을 이 점유자가 전혀 모르고 이거를 모르고 점유하면 선의 점유예요. 모르면요. 그럼 반대로 악의 점유는 나에게 본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하는 거. 이게 악의 점유예요. 그럼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의 공통점은 선의와 악의 공통점은 본권이 있다고 본권 없다고 본권 없다는 거죠. 모르냐 아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을이 관계 서류 갖다 위조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을이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병한테 팔고 넘겼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바로 등기는 뭐가 없다고? 공신력 없다. 등기 공신력 없다는 거죠. 야,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 갑과 제3자 병이 있을 때 누가 보호받아요? 갑이 보호받죠. 얘가 소유자예요. 위조당해도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위조당해도 갑이 소유자라는 건 서류 위조해서 등기한 거 무효. 그리고 병은 을로부터 무효 등기 넘겨받았기 때문에 병 명의 등기도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소유자는 갑이고 이 제3자 병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본권이 있는 상태, 본권이 없는 상태. 본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점유는 하고 있죠. 근데 병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왜냐하면 나는 이 등기가 서류 위조해서 했던 등기라는 거를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너무 위조를 갖다가 저기 수준급으로 해가지고 난 몰랐어요. 즉 이때 병의 점유는 나에게 본권이 없다라는 거를 모르고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점유? 이게 바로 선의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점유, 악의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류를 위조를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위조해서 등기를 경료했기 때문에 나에게 본권이 있다, 나에게 본권이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죠. 얘는 선의 악의, 얘는 악이죠. 얘는 악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려가서 197조 밑에 쪽에 선의점유란 본권 없는 자가 본권 있다고 오신한 거. 본권 있다고 믿고 있는 점유. 악의 점유는 반대로 본권 없음을 이미 알았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뭔가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거. 요거 악이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네모 2번에 보시면 과실 있는 점유하고 과실 없는 점유 있죠. 자, 을이요 선의점유인데 이 선의점유 안에는 잘못이 없는 거 그리고 잘못이 있는 거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잘못 없는 거, 잘못 있는 거. 이게 뭔 말이냐? 을이 이거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수준급으로 너무나 이 프로페셔널하게 위조를 했던 거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때 제 아무리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다고 해도 위조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충분히 확인했지만 난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건 잘못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무과실점이에요. 나 잘못 없다. 무과실점. 충분히 확인했다, 나는. 근데 극단적으로 을이 했던 이 위조가 아주 허접하다는 거죠. 허접하게. 을이 허접하게 위조했으면 네가 계약할 때 조금만 확인해봤으면은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알 수 있었죠.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점이요? 과실점이에요. 그래서 선의점유 속에서는 잘못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시 과실과 무과실로 나누어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본권 있다고 오신하는데 과실이 있는 거 이게 바로 과실점유. 그렇지 않은 게 과실 없는 무과실점유가 됩니다. 자, 오른쪽 가서 네모 3번에 평온, 공연, 음비 이런 거 나오죠. 자, 일단 평온점유라고 하는 건 평화롭게 점유하는 거예요. 네? 평화롭게, 온화하게. 이 평온의 반대가 폭력이에요. 폭력점유, 강폭점유. 그리고 공연이라는 건 공공연하게 대놓고 점유하는 걸 공연점유라 그래요. 그럼 대놓고 하는 거 반대는 몰래 숨어서 하는 거, 음비. 자, 이런 점유 종류들을 다 묶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은 책을 2장을 좀 넘어가 보세요. 2장을요. 298페이지 와보시면 위쪽에 네모 1번에 자주점유 추정이라고 돼 있고 밑에 197조 보이십니까? 197조. 여기 1항 확인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다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게 바로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자, 우리 민법 제1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추정력.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자주, 점유자는 본권 없음을 몰랐던 것으로 선의, 평화롭게, 평온, 공공연하게 대놓고 공연점유, 이런 것들이 싹 다 뭐가 된다고요? 추정된다는 거죠.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선의, 평온, 공연점유가 전부 다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이런 것들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추가하세요. 좀 더 있어요. 계속 점유도 추정되고요. 그리고 적법 점유도 추정돼요. 자, 그래서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점유가 다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관련해서. 근데 추가적으로요. 추정받지 못하는 점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과실 점유예요. 무과실 점유만큼은 이게 추정이 안 돼요. 따라서 무과실 점유만큼은 점유자 스스로가 뭐 하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입증. 네. 외우세요. 자, 그래서 밑에 표 보시면 점유 추정력이라고 해서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계속 다 추정된다는 거죠. 근데 표 밑에 보시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입증해야 된다. 입증. 자, 조금 내려가서 밑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돼 있죠. 1번에 보시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어떤 토지를 2000년도에 점유했다라는 걸 입증했어요. 저는 이때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시간 흘러서 판사님 저는요 2020년도에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도 입증했어요. 그러면 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점유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싹 다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를 입증했고 여기를 입증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점유를 어떻게 해온 것으로? 계속 해왔던 것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추정이에요. 그럼 만약에 2000년도에는 갑이 점유했고 2020년도에는 을이 점유했고 요거를 입증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당사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때는 계속 추정이 되겠냐? 요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시점에 예를 들어서 뭐 2010년도에 갑에게서 을로 점유가 승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판사님. 점유 승계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갑에서 을로. 요게 입증이 되면 당사자가 다르다라고 해도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점유를 어떻게 해왔던 것으로? 계속 해왔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추정이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계속 추정이 인정받습니다. 당사자가 달라도요. 자, 그래서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다면 오른쪽 페이지 위죠. 단락에서 둘째 줄 보세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점유에 뭐가 입증되면? 승계. 2010년도에 갑에게서 을로 점유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판사님. 요게 입증이 된다면은 역시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네모 3번 권리 적법 추정 200조 확인하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훔쳤다고 추정하지 않고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200조는요. 밑에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200조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적용돼요.
따라서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괄호 2번에 나오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시간 지나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조금 이따 보죠. 나중에. 자, 여기까지 점유 종류와 추정력 살펴봤고, 밑에 나오는 02번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